이번 영상에서는 모스펫 증폭기의 소신호 동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소신호 동작으로부터 이제 소신호 등가 회로를 구해서 나중에 회로를 해석하는데 근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모스펫을 가지고 증폭기를 만들게 되면 바이어스 점을 잡아서 이 증폭기가 포화 영역에 있게 만들어야 증폭기로서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화 영역에 있게 하는 그런 바이어스 점을 잡는 것을 우리는 DC를 가지고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증폭기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교류하고 직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또 BJT를 하면서도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VGS 이렇게 VGS 이렇게 소문자 대문자로 쓰게 되면 얘가 이렇게 VGS 대문자 대문자, 이거는 우리는 직류 성분이고요. 직류 성분이고 여기에 이제 VGS 소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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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얘가 교류 성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직류 성분과 이제 교류 성분이 합쳐져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직류가 하는 일에 이제 바이어스 점을 잡는 것을 한다. 그래서 이 모양을 한번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가로축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전압이 변하는 VGS 값이 변하는 값인데,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VGS라고 하는 게 소문자, 대문자로 되어 있는, 여기 소문자,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큼, 이만큼 떠 있는 것은 뭐예요? 요건 DC이고, 이 DC를 타고 뭐가 AC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양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DC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몰 AC VGS 값을 이렇게 없애야 되겠죠. 이 없앤다고 하는 것은 몰을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전화번호는 0으로 만들면 이렇게 쇼트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C만 한다고 한다면 VGS 이렇게 이 AC 값을 0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쇼트를 시키면 돼요. 그럼 VGS라고 하는 값이 뭐만 직류 성분만 남았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드레인에 있는 전류값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D 플러스 ID 직류 성분과 교류 성분을 할 수 있는데 교류 성분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얘도 이렇게 없겠죠? 그러니까 직류 성분만 남아있다. 요 VDS라고 하는 값도 VDS 플러스 VDS 직류 성분과 교류 성분을 하는데 얘가 이제 없을 것이다 그래요. 지금은 DC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DC를 생각할 때 요 VDS라고 하는 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VDS는 여기 VDD에서 이렇게 키리오프의 볼테이지 로를 적용하면 되잖아요. VDD 마이너스 여기 ID RD, 지금은 다 다 직류 성분들로만 써서 놨어요. 이렇게 쓰고 나면 이 VDS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VDS 값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한 VDS 값이 지금 이 트랜지스터가 포화 영역에 있으려고 한다면 VDS가 VGS-VT, 이게 이제 핀치 오프 되는, 똑같으면 핀치 오프 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이렇게 커야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포화 영역에 있었으니까 이런 조건 하나 하고, 뭐 이제 VGS가 VT보다 큰 것은 당연한 조건이죠. 이거보다 작으면 이제 컷오프 리전에 있으니까 지금 DC에서 바이어스 점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DC로만 해석을 해서 이 영역에 있어야 된다. 포화 영역에 있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AC 해석을 할 때는 이 포화 영역에 있다는 가정하에 AC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스펫 증폭기가 이제 포화 영역에서 동작을 해야 증폭기로서 작용을 하니까 포화 영역에서 동작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값 ID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 KN 그리고 VGS 마이너스 V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KN이라고 하는 값은 또 이제 KN 프라임 L분의 W 이렇게도 썼었죠. 그러니까 뭐 KN 프라임으로 쓴다고 한다면 L분의 W를 더 붙여가지고 KN으로 쓴 거니까 이거는 이제 표시상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VGS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류하고 직류하고 더해진 거니까 여기다가 VGS 대신에 이렇게 VGS 직류 더하기 교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전개를 이제 한번 해보겠어요. ID라고 하는 이 전류값을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개를 한 결과입니다. VGS에다가 이거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어서 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항, 요 첫 번째 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VGS라고 하는 값이 DC 값이에요. DC 값.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KN VGS-VT의 제곱 한 첫 번째 항은 DC 값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여기 VGS-VT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뭐가 되냐면 AC 교류 성분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 트랜지스터에서 지금 증폭기로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입력 신호가 되는 거죠. 그죠? 입력 신호. 그러니까 입력 신호 VGS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여기도 VGS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데 얘는 제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항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DC이고 두 번째 항은 이제 그냥 막바로 비례하는 값이고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제곱에 비례하니까 지금 우리는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증폭기예요.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입력 신호하고 똑같은 모양이 뭐에 대해 나타내야 된다? 출력에 나타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DC 성분은 괜찮지만 DC 성분은 컨덴서를 거치면 이제 뺄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렇게 2차 항으로 이렇게 비례하는 이 제곱에 비례하는 값은 이제 이렇게 무시가 돼야 돼. 세 번째 항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항 2분의 1 KN VGS의 제곱하고 두 번째 항 VGS-VT의 VGS 이렇게 항이 있는데 세 번째 항을 이제 무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번째 항이 두 번째 항보다 굉장히 작으면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만족하냐면 VGS라고 하는 입력 신호가 작으면 된다 그거예요. 이 작으면 되는데 이 작은 것을 우리는 소신호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소신호는 스몰 시그널이라고 이제 영어로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신호에 비례하게만 되는 그런 항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비례하는 값을 가져서 증폭기로서 동작하게 된다. 넌리니어한 비선형성 부분, 요 부분을 이제 무시하게 된다. 그렇게 무시하려고 한다면 소신호 동작을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신호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전개를 해보면, 여기 지금 KN이 이렇게 하나 빠졌네요. KN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ID라고 하는 것은 직류 더하기 교류였으니까 다시 써보게 되면, 우리 ID, 직류 더하기 이렇게 교류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요거 항하고 같으니까 첫 번째 항이 DC였고, 두 번째 항이 이제 교류 성분, 세 번째 항은 이제 무시를 했으니까 첫 번째 항 DC 성분 이렇게 없애고, 두 번째 항만 갖다 쓴다고 한다면 ID라고 하는 교류 성분은 KNVGS 마이너스 VT의 VGS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냐면 VGS라고 하는 것은 입력 전압이잖아요. 입력 전압이고 그리고 ID라고 하는 이 값은 이제 출력이잖아요. 출력.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출력 전류예요. 출력 전류. 그러니까 가정하기는 소신호라고 생각을 하면 입력 전압이 들어가서 출력 전류 값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류 이렇게 써보죠. 써보면 이게 이제 VGS분의 ID라고 하는 값이 되는 값이고 그렇게 쓰면 뭐예요? 여기 이것만 담잖아요. KN의 VGS 마이너스 VT라고 하는 값이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값인데 입력과 출력을 이제 연결하는 건데 전류를 전압으로 나타냈으니까 컨덕턴스 값이죠. 컨덕턴스 값인데 연결을 하는 거니까 트랜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한글로 하면 전달 컨덕턴스 값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증폭기를 이제 해석하는데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스펫 증폭기 소신호 동작을 이제 그래프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렸어요. 뭐 우리 ID 2분의 1 Km 프라임 L분의 W VGS 마이너스 VT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포화형에서 동작하는 그런 값이고요. 앞에서는 우리는 Km 프라임 L분의 W 값을 KN이라고 써서 ID 여기 드레인 전류하고
가로축이 VGS 입력. 그러니까 입력 전압하고 출력 전류의 그런 평면상에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 소신호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세 번째 항을 무시를 하기 위해서 VGS 값이 굉장히 작아져야 된다 했어요. 그 얘기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DC만큼 타고 갔던 이 동작점에서 이 동작점이죠. 동작점에서 이렇게 기울기를 그렸을 때 이 기울기가 이렇게 곡선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크게 차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입력 신호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야 이 범위 안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almost linear segment 거의 이렇게 선형적인 그런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의 그 기울기가 GM이라고 하는 값이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는 수식으로 구했어요. 그러면 그 GM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ID, 여기 ID라고 하는 드레인 전류하고 입력 전압 VGS 사이 그 평면에서의 뭐냐면 이 기울기 값이었잖아요. 그 동작점이니까 VGS 값이 VGS 이렇게 DC인 이 지점에서의 뭐냐면 이런 미분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동작점에서 IDVGS 지수함수 곡선에서 거의 선형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신호 크기가 충분히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신호 크기가 충분히 작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신호 동작을 해야 된다. 스몰 시그널 오퍼레이션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증폭기를 가지고 전압 이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전압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입력 전압하고 출력 전압. 입력 전압은 지금 뭐냐면 교류 성분 VGS라고 하는 게 입력 전압이고요. 입력 전압. 그러면 출력 전압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여기에 이제 출력이 나타나는 거죠. 출력 VO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지금 출력 전압이 VDS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VDS 더하기 VDS 이렇게 해서 직류와 교류니까 실제적으로 우린 전압 이득을 구한다고 한다면 VGS라고 하는 입력 전압하고 VDS라고 하는 출력 전압에 이렇게 B를 구하면 이제 전압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VDS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키리호프의 볼테이지 로를 적용을 해서 생각하면 VDS라고 하는 것은 VDD 마이너스 ID RT. 지금 여기 쓰고 있는 VDS나 IT라고 하는 값은 직류하고 교류를 더한 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값을 쓰게 되면 VDD 마이너스 하고 얘가 직류하고 교류를 합쳤으니까 ID 더하기 ID 이렇게 RD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는 요 VDS라고 하는 게 VDS 플러스 VDS 직류하고 교류하고 그러면 요게 VDD 마이너스 ID RT 이거는 이제 직류 성분이고 얘도 직류 성분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ID RT라고 하는 이로 값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 첫 번째 항 이거는 직류이고 얘도 직류니까 직류 이렇게 없애고 교류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VDS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ID RT라고 하는 값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 소신호 해석을 하면서 ID라고 하는 것은 GMVGS라고 했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GMVGS R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VGS하고 VDS의 B가 입력 전압하고 출력 전압의 B가 뭐였냐면 전압 이득 AV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VGS분의 VDS 값이 뭐예요? 전압 이득 값이 되는 거죠. 그럼 VGS를 이렇게 넘겨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GM RD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이게 전압 이득 값이 돼요. 요 트랜스 컨덕턴스 값이 크면 클수록 전압 이득 값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에서 우리는 GM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수식하고 그래프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은 뭐냐면 입력과 출력이 이제 180도만큼 위상차가 난다. 뒤집혀 들어 나온다 하는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모스펫 증폭기가 동작하는 설명을 했었어요. 먼저 생각해보면 이 DC, VDD도 DC이고 여기 VGS 중에 대문자로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 VGS 이런 값들에 의해서 뭐를 DC에 의해서 동작점을 잡고 나서 이 동작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포화형에게 있었어요. 이 포화형에게 있을 때 이제 증폭기로서 작용을 하려고 한다면 증폭기로서 작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입력 신호 VGS가 소신호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신호 포화 영역에 있으면서 소신호라고 한다면 어떻게 등가율을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신호로 한다고 한다면 DC가 한 일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DC는 이제 제거를 해요. DC를 제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0으로만 전압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VGS라고 하는 값이 0이니까 0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쇼트 시키는 거죠. 단락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단락을 시키고 VDD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하면 이제 0으로 만드니까 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게이트, 소스, 드레인 여기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 갖다 게이트, 소스, 드레인을 갖다 놓고 거기에 VGS라고 하는 입력이 이제 입력 신호가 이렇게 걸려 있고 할 때 여기에 동작 설명에 의해서 보면 ID라고 하는 드레인 전류 값이 GMVGS 전달 컨덕턴스에 비례한 이런 값들로 나타났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VDS 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로 그린다고 한다면 그대로 요 FET 부분을 게이트, 소스, 드레인 갖다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각각의 전압과 전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입력 전압 VGS가 걸려 있는 거고 게이트의 전류가 얼마만큼 들어가냐면 IG라고 하는 커런트가 하는데 이 FET 같은 경우는 0이잖아요. 0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 ID라고 하는 드레인 쪽에 전류가 흐르는데 드레인 쪽에 전류 흐르는 걸 보니까 얼마예요? GMVGS. 그래서 GMVGS라고 하는 만큼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파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전압원, 전류원 이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종속 전류원이 되는 거고 여기 RO라고 하는 저항을 이제 우리는 실제로는 얘가 이제 굉장히 큰 값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채널 길이 변조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면 RO라고 하는 값을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회로를 해석할 때는 이 RO 값이 큰 값이기 때문에 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RO 값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갖다가 병렬로 해서 근데 나중에 보면 RL 값하고 여기 RL 값하고 병렬로 되어 있어서 RO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긴 그 모스펫의 그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게이트, 소스, 드레인에 입력 전압 VGS의 이제 ID라고 하는 드레인 전류값이 GMVGS에 비례하는 종속 전류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생각한 소신호 등가 회로를 우리는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회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에 위에 왼쪽에 이와 같이 나타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변형해 가면 회로의 성질에 위배되지 않게 하면서 변형해 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 T 등가 회로라고 하는 게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회로를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 있는데 여기 드레인 쪽에서 소스 쪽으로 GMVGS라고 하는 종속 전류원이 있으니까 그 종속 전류원을 두 개를 그려놨어요. GMVGS, GMVGS 이렇게 그려도 여기는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는 그런 그림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게이트와 드레인을 이렇게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를 이렇게 붙였어요. 붙여도 상관이 없기를 GMVGS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여기 GMVGS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니까 모든 전류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붙여도 IG라고 하는 게이트 전류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위배되는 게 없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전류가 얼마 흐르냐면 GM/VGS만큼 전류가 흐르고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전압이 얼마만큼 걸려 있냐면 VGS만큼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전압 VGS라고 하는 전압을 전류 GMVGS로 나누면 뭐가 돼요? 그렇죠. 이게 저항이라고 하는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전압을 전류로 나눈 값을 여기 이제 왼편에다 그렸어요. 여기 이렇게 오면 여기 왼편에다 그리면 여기에 이제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GM분의 1이라고 하는 VGS 이렇게 없으면 GM분의 1이라고 그냥 하는 저항값이 되잖아요. GM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저항값이 되는 이런 등가율을 그릴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 왼편 위에 있는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회로를 변형해 왔더니 왼편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은 T 등가 회로. 지금 이 모양은 뭐냐면 이렇게 T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T 등가 회로라고 얘기를 하죠. 게이트, 소스, 드레인에 해당되는 이런 값들을 갖는 걸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소신호 그 회로를 해석을 할 때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회로를 사용해도 되고 T 등가 회로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회로를 푸는데 편리한 그런 등가 회로를 갖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그 모스펫 증폭기의 소신호 동작하고 소신호 등가 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 하나를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엠모스에다가 AC 신호를 이렇게 걸고 그리고 이제 DC로 이제 바이어스를 걸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콘덴서의 역할이 뭐죠? 그죠? DC는 이쪽으로 못 가게만 가지 못하게 만들고 콘덴서를 이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으니까 AC는 전달하는 즉 DC는 그래서 블러킹 캐퍼시터 AC는 이렇게 전달하는 커플링 캐퍼시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출력 쪽에 이것도 AC는 전달을 하지만 DC는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긴 트랜지스터에서 전압 이득 VI분의 VO 입력 전압이 여기 게이트 쪽에 VI가 걸려 있고 출력은 이제 드레인 쪽에서 나오는 VO 값이고 입력 저항값 RIN이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들여다본 입력 쪽에서 들여다본 저항값 RIN 값인데 이 RIN 값은 뭐 VI를 II로 이렇게 나누면 이제 입력 저항값이 나오는 거죠. 두 가지를 구해라. 그때 이제 문턱 전압 값을 VT 값을 1.5V, KM 프라임 L분의 W 값을 0.25, 그리고 R5라고 하는 값은 무한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채널 길이 변조는 이제 무시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푼다고 한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지금 주어진 회로가 이제 증폭기로서 이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증폭기로서 작용하려고 한다면 이 모스펫은 어디에 이제 동작 영역을 가져야 되냐면 포화 영역에 가져야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런 동작점을 잡는 것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 DC 해석을 먼저 해야 돼요. 이 DC 해석을 해서 얘가 포화 영역에 잘 잡혀 있나, 동작점이 잡혀 있나 하는 것을 보고 나서 AC 해석을 하는데 AC 해석을 할 때는 포화 영역에서 동작점이 잡혔을 때는 뭘?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지금 같은 경우는 전압 이득하고 입력 저항이 되겠죠. 이것을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DC 해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AC 해석을 하는데 먼저 DC 해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DC 해석 그러면 우리 DC 해석이라고 한다면 요 콘덴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DC는 이제 통과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끊어져 있는 거죠. 이게 끊어져 있. 콘덴서가 끊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그 전류와 전압값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게이트 쪽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우리는 IG라고 얘기를 하고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를 ID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소스에 흐르는 전류를 I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 FET에서는 모스펫에서는 IG라고 하는 전류가 0이죠. 그러니까 ID라고 하는 전류하고 IS라고 하는 전류는 똑같으면서 이런 값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 VDS를 구하면 VDS는 VDD 마이너스 여기
VDD 마이너스 ID 여기 전압 강화 ID RD 이렇게 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게이트 쪽의 전압하고 드레인 쪽의 전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게이트이고 여기가 드레인인데 여기 IG라고 하는 전류가 0이기 때문에 게이트와 드레인의 전압이 똑같은 값을 갖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VDS는 VGS하고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스펫 증폭기가 지금 포화형에서 동작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포화형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우리 그 수식이 있죠. ID 이퀄 2분의 1 KN VGS 마이너스 VT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수식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일식하고 이식이 있는데 일식하고 이식에다가 이쪽에다가 VGS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대입을 하면 이 항이 ID 그리고 여기 ID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풀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각각의 값을 VT 값 뭐 1.5 그리고 KN 값 뭐 0.25 VDD 값 그리고 플러스 15V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2차 방정식을 이제 근해 공식에 의해서 갖다 풀면 두 개의 근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의 근이 여기에 이제 맞는 ID 이퀄 1.06 mA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요거는 이제 풀어보기로 하고요. 1.06 mA라고 하는 ID 그 드레인 전류값이 나오게 되면 VGS 하고 VDS가 이렇게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여기 VDD가 얼마예요? 15V에서 ID가 지금 얼마라고요? 1.06 mA에다가 곱하기를 RD 값이 10kΩ이에요. 10kΩ.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냐면 4.4V라고 하는 값이 된다. 즉 VDS 값하고 VGS 값이 4.4V가 된다. 근데 VGS 마이너스 VT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게 이제 그 핀치오프 되는 그런 전압들을 결정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4.4 마이너스 1.5 그러면 이게 2.9V가 돼요. 즉 VDS 값, 요 VDS 값 4.4V가 VGS 마이너스 VT의 2.9V가 더 크니까 어느 영역에서 동작한다? 포화 영역에서 동작한다고 하는 것을 포화 영역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그래서 이 확인한 값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필요한 것은 AC 해석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1.06 mA라고 하는 드레인 전류 값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값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따다가 쓰면 되겠어요. 우리는 DC 해석을 해서 ID를 1.06mA 얻었고 VGS, VDS를 4.4V를 얻은 것을 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AC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AC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을 그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AC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DC는 이제 할 일을 다 끝났잖아요. 동작점 다 잡았으니까. 그래서 DC를 이제 제거를 해요. DC를 제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DC 전화번을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지금 DC 전화번이 어디 있냐면 여기 15V 여기 이걸 0으로 이렇게 만들면 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콘덴서가 이제 문제예요. 콘덴서는 AC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붙어 있는 거라고요. 셔트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값들로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등가율을 갖다 그리면 돼요. 등가율이라고 하는 게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율 모델을 갖다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 부분을 갖다가 쓰면 돼요.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렇게 생긴 거에 등가율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고 VGS 드레인에서 소스 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GM VGS 이렇게 한 다음에는 게이트 쪽에 이제 회로는 나머지 회로는 갖다 그리면 되는 거죠. 게이트 쪽에 회로가 이렇게 보면 VI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이트 쪽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VI라고 하는 입력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드레인 쪽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드레인 쪽에 가서 보게 되면, 드레인에 붙어 있기를 RD라고 하는 저항도 이렇게 그라운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RD, RD,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하 저항, RL이라고 하는 저항 값이 있어서 얘가 이제 그라운드로 되어 있다. 소스도 그라운드 되어 있고, 여기도 그라운드, 다 그라운드에 붙어 있는 이런 값들로 되어 있다. 그때 여기 보면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RG라고 하는 10메가옴 저항이 있는 거죠. 그 값을 갖다가 붙이게 되면 여기에 이제 RG라고 하는 저항이 이렇게 가서 이게 10메가옴이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여기 뭐 RD나 RL 값은 이제 각각 얼마예요? 15kΩ, 10kΩ 그러네요. RD 값도 10kΩ으로 하죠. RD하고 RL하고 병렬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10kΩ, 여기가 10kΩ이라고 한다면 병렬 계산하는 게 편해서 병렬로 하면 이제 5kΩ이 되니까 편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냐면 전압이득 AV 이퀄 VI분의 VO 값을 이제 구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GN 값이 얼마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GN 값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생각했을 때 KN의 VGS 마이너스 VT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줬으니까 지금 VGS 값이 구했던 DC 해석을 해서 구하니까 얼마냐면 4.4라고 하는 값을 얻었고 KN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0.25라고 주어져 있고 VT 값은 1.5V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GN 값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0.725 밀리암페어 퍼 볼트 값으로 이제 나오는 GN 값을 이제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AV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 RL, 여기 이 병렬로 붙어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RL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RD하고 RL이 병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10kΩ, 10kΩ이기 때문에 병렬 계산을 하면 5kΩ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식을 세우게 되면 뭐 우리 여기 VO라고 하는 값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에다가 RL 프라임을 곱하면 되는 값인데 이리 흐르는 전류 값은 여기서 흘러오는 전류 값을 II, 입력에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 값을 II라고 한다면 이 II에서 일이 빠져나가는 GMV, GS만큼 빨고가 이 아웃풋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VO라고 하는 것은 I 마이너스 GMVGS 한 거에다가 뭐를 RL 프라임을 곱하게 되면 얘가 이제 VO라고 하는 출력 전압값이 되겠다. 그때 여기 II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입력 전압에서 출력 전압을 뺀 값을 RG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II라고 하는 값은 RG분의 VI 마이너스 VO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식하고 이제 이식이 있으면 이거를 연립해서 이제 풀면 II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면 정리를 하면 AV라고 하는 값이 VI분의 VO 값으로 되고 얘는 이제 VI라고 하는 값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이기 때문에 뭐하고 똑같으냐면 VGS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VGS분의 VO라고 하는 값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이제 한번 해봐요. 이 두 개의 연립방 형식을 풀어서 VGS분의 VO 조금 이렇게 한참 계산을 좀 해야 되겠죠. 하고 나면 마이너스 GM RL 프라임 하고 1 플러스 하고 RL 프라임 하고 RG 그리고 1 마이너스 1GM RG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과정들은 한번 이제 좀 지루하지만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이런 전압 미드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전압 미드 값을 구하면 요 수식처럼 돼서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값을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분자에 요 뒤에 항이 1보다 훨씬 더
작다고 하면, 즉 GMRG가 굉장히 1보다 크다고 한다면 그냥 분자에는 1만 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 모두 요 R 지분의 RL 프라임 값이 굉장히 작다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RG라고 하는 값이 지금 보니까 10메가옴으로 굉장히 큰 값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 전압 미드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약 마이너스 GM RL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우리 이제 AV 값을, 여기서 AV 값을 구했으니까 AV를 한번 다시 써보면 AV는 마이너스 GM RL 프라임인데 GM 값은 얼마냐면 아까 구한 0.725 미리암페어 파 볼트 곱하기 RL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은요. 아까 보니까 뭐였어요? 5kg 이렇게 갖다가 쓰게 되면 이 AV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나와요? 3.62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3.625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입력 저항 RIN 값을 이제 구해보면 RI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여다본 이쪽에 이제 저항 값이 RIN이라고 하는 값이고, 이 RIN이라고 하는 값은 입력 전압 VI를 입력 전류 II로, 여기 II잖아요. II로 이렇게 나눈 값이 되겠어요. 이 값을 구하려고 보면 II는 이 수식을 쓸지, II는 여기 아까 썼던 수식이에요. 게이트 쪽의 전압에서 드레인 쪽의 전압을 뺀 것을 RG 값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RG분의 게이트 쪽의 전압은 VI이고 드레인 쪽의 전압은 이제 VO 값이 되니까 VI를 이렇게 생긴 값이 II라고 하는 값이 된다. 이것을 이제 VO가 전압 이득을 이제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VGS라고 하는 값을 들 거고, 앞에 생각해 보니까 AV라고 하는 전압 이득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GM RL 프라임이었으니까 마이너스 GM RL 프라임의 VGS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VI 값도 이제 VGS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가 VO 대신에 이만큼 갖다 집어넣고 나면 이거를 RG분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이제 입력 저항을 구하면 돼요. 입력 저항 RIN이라고 하는 것은 II분의 VI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VI는 VGS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 VGS, 여기다 VGS라고 썼으니까 그리고 II가 넘어오면 II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있는 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GM RL 프라임분의 RG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앞에서 생각했던 값들, GM 값 다 대입하고 RL 프라임 5kg 대입하고 RG 값 이제 대입을 하면 이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RIN이라고 하는 입력 저항 값이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16 메가 오hm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뭐를 얘기를 했냐면, 모스펫 증폭기의 이제 소신호 동작을 통해서 소신호 등가효를 얻었고, 예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제, 그러니까 DC는 이제 동작점을 잡아주는 거고, AC, 그 동작점 하에서 AC가 이제 소신호로서 동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소신호 등가 모델,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이나 T 모델을 이용해서 그것들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전압 이득이라든가 입력 저항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거였어요. 그 과정들 한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을 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